갤럽이 금요일마다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죠. 오늘도 나왔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불출마가 반영은 안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33%로 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2위는 안희정 지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1%포인트 상승을 해서 1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10%를 얻어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계속해서 8%씩이고요.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사실은 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저때까지만 해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월화수목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니까 수요일날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게 월화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네. 어쨌든 9에서 7%로 좀 내려앉았고요. 홍준표 지사 1에서 2, 또 김진태 의원 1% 정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역별로도 또 연령별로도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뭐 압도적인 그 안희정 지사와의 문 전 대표의 우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전, 네. 충청, 세종은 박빙이네요. 네, 박빙입니다. 26대 25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보시면 눈길이 확 가실 겁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안희정 지사가 26%의 지지율을 얻어서 문재인 전 대표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라, 즉 호남 지역은 47대 11, 뭐 4배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4배 가까운 일단 우위를 보이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33대 13, 2배가 넘게 문 전 대표의 우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 29세, 19, 29세는 뭐 압도적이에요. 45대 9, 30대 43대 14, 40대 37대 25. 자, 이번 선거를 대선을 향방을 가늠하리라고 지난번 대선도 그랬는데 50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 32대 19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60대 이상에서만 13대 21로 안희정 대표의 우위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런데 저거는 말이죠. 네. 그 민주당 지지층 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네. 거기에는 무슨 자유한국당 지지층, 뭐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또 무당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한정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네. 문재인 대 안희정의 격차가 더 커지고 더 벌어지고 크게 있다. 돼요. 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금 최대 과제는 뭐냐? 저 일반 여론조사는요. 그냥 기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 누구냐 하면 네네. 문재인 전 대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 기분은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실속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네. 실제 민주당 경선에 적용되는 룰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사람들만이 그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그 지사는 지금 저 민주당 그 선거인단 등록이 뭐 128만 명? 뭐 아닙니다. 170만 명. 170만 명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니라 네네. 타당의 지지층인데 안희정을 좀 찍어주자고 많이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희정 지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경선이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4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기 갤럽의 조사의 호남 지지율로 보면 1차전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변호사님. 저는 1차적으로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 전체를 보면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럼 그게 가장 본선의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론조사 자체는 안희정 지사가 과연 경선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가늠자는 될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 이미 경선을 신청한 사람,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아주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야권은 어차피 호남, 뭐 지금 야당은 없습니다만은 뭐 더불어민주당할지 국민의당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호남에서 어떤 절대적 지지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이 경선에서 승리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안희정 지사가 너무 호남에서 뒤지고 있고 더군다나 부산, 경남에서도 현격한 차이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이변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의 선거인단 저희가 지금 막 좀 조사를 해보니까 186만 명, 2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네요. 170만 명이 뭐 어제 얘기했던 것 같고 이렇다면 200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공약을 하나 의욕적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로의 시대에서 쉼표가 있는 시대로 나아갑시다. 전 국민 안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10년 단위를 기초로 해서 전 국민이 안식년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재충전하고 노동과 자기의 교육 훈련 기회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전 국민 안식년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 듣고 혹했어요. 아, 이럴 수도 있나? 근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 주요 내용을 좀 볼까요? 예, 10년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1년 정도 유급 안식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그 2, 3년간 임금을 동결해서 상승분을 축적했다가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그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민간부문 확대하겠다는 거고 바로 이제 과로 시대를 마감표라고 쉼표 있는 시대로 가자.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는데요. 현재 그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재원 등의 현실성 문제하고 그리고 유능한 인력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계에서도 좀 상당히 우선 저게 재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계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재계에서는 좀 시큰둥하는 것 같습니다. 시큰둥하죠. 시큰둥하고 보면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한 1,900만 정도 근로자 중에서 한 180만 정도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200만이 안 돼요. 아, 네. 그럼요.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 가입된 사람들이 기타 노총 등에서 한 200만이 채 안 되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비정규직들은 여기서 또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 어떤 포인트에서 보냐니까 안희정 지사가 요즘 보니까 뭔가 좀 애가 타는구나.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14일 날 지난번에 이제 공중파 중심으로 해서 제 3차 TV 토론 하지 않았으면 그때도 보셨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 혼자 있고 나머지 문재인, 이재명, 최성 시장 이 세 사람이 보면 협공을 했죠. 협공을 하면서 특히 대연정 문제였고 괜히 협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의 이 대연정은 본인이 보면 외연 확장성이 내가 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면 여론조사에서도 좀 반영이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뭔가 거기서 더 이상 탄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선거를 하다 보면 그때 뭘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기기묘묘한 공약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진짜 이건 그래서 네.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마찬가지고 묘수 3번 내면 그 바둑 망친다 그러거든요. 바둑. 네. 이 묘수를 쓰기 시작하면 역설적이에요. 묘수가 3번 나오면 이겨야 되는데 이게 되면 묘수를 쓴다는 건 그만큼 새가 불리하거나 네. 뭔가 이른바 대도 무문으로 가기에는 정수를 쓰지 않고 자꾸 이제 기술을 쓰는 기발한 수를 생각한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결국 안희정 지사는 계속 대연정으로서 프론티어 즉 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신 교수 말씀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좋다. 근데 이게 이 달콤하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일서 이제 꼭 안희정 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후보들이 굉장히 달콤한 공약을 많이 제시할 텐데요. 저걸 잘 우리가 걸러들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이 보면요. OECD 가입 회원국들 30몇 개 중에서요.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깁니다. 연간 한 2,000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장시간 노동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네. 이런 그걸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꼭 뭐 10년에 한 번 1년 안식력 주기 전에 네네. 1년에 이렇게 2,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면서 노동 효율성, 생산성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속에서 뭐 저런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 근데 이게 언뜻 듣기에는 특히 노동자한테 굉장히 좋은 안식년제처럼 보이지만 네. 그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2, 3년 동안서 임금 동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2, 3년 임금 동결한다 좋아하겠습니까? 이 현재 노동자도 좀 싫어할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또 사측도 굉장히 싫어하죠. 네, 네. 1년을 쉬게 하려면 대체 1년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쉬면요.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측도 정말 이건 부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떤 안식년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근로자도 거의 없을 것이고 사측은 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러한 공약이다 보입니다. 예. 네, 그 북유럽의 기본소득 문제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00만 원씩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에도 국민투표까지 갔는데 결국은 부결되었죠. 몇몇 북유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취지,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처럼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의 전 국민에 대해서 이런 그 안식년 제도를 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이 현실 타당한 것인가의 논의에 앞서서 이제 질 높은 노동을 하기 위한 그 국가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지 문제를 확대해 나가자라는 그 긍정적인 논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희정 지사의 이 묘수, 다급한 데에 나온 그런 막판에 몰린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묘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도중하차함으로써 보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일,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제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김진태 의원이 태클을 걸고 나서자 또 발끈했습니다. 아까 갤럽 조사에서는 아직도 참 두 분의 숫자, 물론 황대행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할 수 있느냐의 싸움일 텐데요. 이런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연 이틀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파는 총 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홍 지사님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겁니까? 저는 그냥 가슴속에 묻고 가겠습니다.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의의가 없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야? 이거 참다 의의가 없는 소리. 저라면 내 상대가 아니지. 가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대꾸할 입장이 아니지. 네. 네,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구 서문시장 그야말로 대구의 정치인들이라면은 네. 다 보면 외부의 정치인도 마찬가지. 대구 오면 반드시 서문시장 들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위기 때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전에도 보면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도 대구 오면 반드시 서문시장 들렀고 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오면은 서문시장 근처에서 보면 유세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서문시장이야말로 어떻게 대구에 보면 가장 중심이죠. 물류의 중심이고. 그런데 홍준표 지사 보면 야 서문시장이 무슨 박근혜 시장이냐. 네. 근데 김진태 의원은 일단 하나 성공을 했어요. 네. 어떤 거 성공했나요? 어쨌든 그 당내에서는 좀 홍준표 지금 지사가 1등 아닙니까? 네. 1등을 침으로써 노이즈 마케팅 해갖고 이름을 알리게 됐죠. 그래서 김진태 의원도 맞다 출마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보수 후보를 둘러싼 뭐 단일화 움직임, 합종연행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저런 입씨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별로요. 보수 전체에 이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만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또 일중을 하셨네요. 네. 네. 굉장히 뭐 사이다 발언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이다의 어떤 묘미는요 맛은 탄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뚜껑 열으면 그 탄산 다 날아가면 물보다 더 훨씬 맛이 없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걸 네.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내일 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홍준표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는데 김 빠진 사이다가 될지 막단 사이다 같은 효과를 낼지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